세상에서 가장 빠른 개장 시황 오프닝 벨 라이브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월요일 3월 11일 이제 개장을 30초 정도 10초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전략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창원 본부장님과 김정열 본부장님 두 분과 함께 오늘 팔아야 되는지 버텨야 되는지, 버티면 어떻게 버텨야 되는지, 팔면 어떻게 잘 팔아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창원 본부장님 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정열 본부장님은 지금 임원회의가 좀 길어져가지고 사실 네. 증권사도 오늘 월요일 되면서 바쁘겠죠? 그렇죠. 네, 고민도 많을 거고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할 겁니다. 저도 하창원 본부장님이랑 이제 시작 전에 오늘은 우리 할 일은 네. 팔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렇죠. 버티면 얼마나 버텨야 되는지, 네. 그리고 팔면은 어떻게 잘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다른 데서 놀 거면 어디 섹터가 유망한지 요것만 딱 깔끔하게 전해드리고 우리 네. 할 일은 끝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코스피가 0.5%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이 0.4% 마이너스입니다. 뭐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버티는 네.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스타트는 조금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은 뭐 시장 흐름이 그렇게까지 아직은 뭐 하락폭이 크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대신에 투심은 좀 많이 좀 줄어들었겠죠. 그래서 일단은 장 시작해서 빨리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오늘은 버티자. 라고 그 다음에 저는 바이오랑 비트코인 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NFT라든지 관련 주까지 좀 같이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미 뭐 좀 바이오 쪽이나 뭐 이런 NFT 쪽이라든지 뭐 그쪽이 좀 상당히 좀 강하게 일단 움직이고 있어서 일단 그 안에서의 움직임을 한번 누려보시는 것은 나쁠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시장 좀 브리핑을 해드리면 일단은 코스피랑 코스닥보다 지금 이제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월등히 좀 높죠. 이거는 뭐 엔비디아발 영향이 좀 심하게 좀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시장을 좀 끌어냈었던 게 하이닉스잖아요. 근데 하이닉스가 이제 예상 호가부터 좀 상당히 좀 강하게 해서 개파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일단은 조금 반영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만약 엔비디아가 쉴지 말지 좀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서 만약에 뭐 추가적인 하락폭이 나오더라도 만약에 뭐 900달러 선이나 뭐 이런 흐름들이 크게 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좀 반도체 부분에서는 뭐 순환매 관점으로 좀 돌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네. 왜냐면 특별한 악재가 뭐 있어서 빠진 건 아니거든요. 아직까지는 좀 단기 차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제 바이오 쪽도 사실 이제 뭐 일라일리에서 FDA 알츠하이머 관련된 FDA 승인 보류가 된 부분이 있어서 일부 좀 조정이 나타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레고캠 같이 뭐 신약이라든지 학회 관련된 이벤트 있는 쪽이 좀 있거든요. 뭐 유학양행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일단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날 것 같고 또 이제 2차전지 쪽에서도 움직임이 좀 좋게 흘러가고 있어서 2차 전지. 네, 뭐 엔캠이라든지 이런 또 이제 이슈가 쏠리는 쪽이죠. 전고체 쪽 뭐 이런 쪽과도 많이 쏠리게 된다면 좀 이벤트가 나올 것 같고 오늘 좀 노는 쪽이 또 모처럼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서 좀 수급 공백이 있는 쪽에서의 약간의 좀 이런 메워주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핵심은 바이오랑 비트코인 쪽을 일단 먼저 보시고 반도체는 순환매 한번 노려보시고 그다음 추가적으로 낙폭이 만약에 세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네. 그때 이제 어느 거 들어갈지 좀 고민을 단기적으로 해보는 그런 식으로 오늘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거래소에서 상승 종목이 260개, 하락 종목이 500개, 코스닥에서는 상승 종목 500개, 하락 종목 900개가 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역시 하락하는 종목에 대한 그런 비중이 좀 큰 것 같고 뭐 하창원 본부장님이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상승하는 섹터는 역시 헬스케어, 의약품, 대형주 쪽을 봐도 역시 뭐 유한양행 뭐 이런 쪽만 살짝 좀 올라가는 것 같고 대부분은 그렇게 크게 재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SK 하이닉스가 3.1% 떨어지고 있고 원래 장중에 한 4% 떨어지다가 네. 하락폭을 조금 엎치락 뒤치락 좀 줄이네 마네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한미반도체가 6% 가까이 하락 94,300원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이 요거 10만 원 딱 넘어갈 때 지난주 한 중후반쯤 맞아요. 더 이상 물어보지 말아라. 난 10만 원 넘어서 이제 코멘트 안 한다. 네네. 이랬는데 그 말 떨어지기 무섭게 지금 10만 원 아래로 떨어져서 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형주 쪽은 이런 상황이고 말씀드렸다시피 뭐 유한양행, 한미약품, SK바이오팜, 바이오 쪽에 좀 쏠리는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요 흐름이 단기적으로 반도체가 쉬니까 얘네가 가야 된다고 봐요? 아니면은 3월 달에는 쭉 바이오 흐름으로 이어지는 영향이 좀 있다고 봅니까? 뭐 일단은 학회 이벤트까지 본다면 6월까지는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 지금 뭐 FDA라든지 뭐 신약 이벤트 있는 기업들이 쭉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일단 좀 좋은 기조들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네. 일단 좀 추가적으로 지켜보실 필요는 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방산 쪽도 지금 여전히 또 강하네요. LIG 넥선 정말 잘 말씀드린 것 같아요. 네. 이제 지난주부터 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어쨌든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또 요번 주에 아마 방산 관련돼서 이벤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클벨 때문에 정리를 해놓긴 했거든요. 네네. 어쨌든 그 클벨 때 좀 말씀을 드리고 뭐 방산 쪽은 아무튼 산업적으로 지금 좀 상당히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뭐 그런 쪽에 대한 흐름들 뭐 상당히 좀 좋게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저번 주부터 수급이 좀 강하게 쏠리는 거 있잖아요. 뭐 프로그램 순매수라든지 아니면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뭐 각각이든 좀 강하게 들어오는 쪽에서의 강한 기조들이 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련된 종목군들은 조금 관심 있게 계속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모처럼 하이브가 연속성 있게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이브 몇 프로 오르죠? 3%. 지금 3%. 네, 지금 엔터 쪽으로 좀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이쪽이 계속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는지도 추적을 해보시면 좀 같이 해보면서 네 브리핑을 앞으로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브가 오늘 3% 정도 오르고 있고 SM이 2.3%, JYP가 1.7% 상승. 찔끔이지만 어쨌든 요런 상승을 계기로 우리가 앞으로 진짜 반등할까라는 그렇죠. 희망을 조금씩 가져갈 수 있다는 것에 네. 좀 의미를 두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자, 김정현 본부장님 말씀드리는 순간 들어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자마자 또 물컵을 한 바가지 엎으셔가지고 찬물을 끼얹었어. 찬물을 껴줬어요. 여기 이 책상에 있는 거를 물을 이렇게 쓱쓱 이렇게 손으로 네. 쭉쭉 닦으셨습니다. 네. 자, 김정현 본부장 오늘 반도체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서 말씀을 좀 드렸었지만 네. 버텨야 되는지 네. 혹은 팔아야 되는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있으면 좀 주짓수 되고. 많이 있으면 좀 줄이고 많이가 어느 정도입니다. 전체 저번에- 포트에서 반도체 비중이 한 50%면 많습니까? 그럼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 네. 제가 그 주말에도 제 포트 모의 할 때도 한 이 코덱스하고 반도체하고 비등비등하고 그다음에 반도체가 그 뭐지 기업 밸류업 네. 아니면 뭐 방산이나 그다음에 뭐였죠 그 저기 바이오 네. 이런 거 합한 거랑 대충 비슷하게 그러니까 뭐 현금을 다 가져가 현금이 거의 없다 하면 333 네. 현금이 있다 그러면 25 이렇게 가져가는 게 필요하다. 시장 전체를 사는 게 하나 필요하고 코덱스 네. 전체 그다음 반도체 그다음 나머지 것들 이렇게 합해서 75 정도로 가져가면 적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비중에 대한 고민도 조금 해 보셔야 그렇죠. 될 것 같고요. 지금 오락 문화 코스닥 쪽에 이쪽으로 넘어가도 오늘 뭐 애니플러스, 쇼박스, 뭐 캐리소프트, 레몽레인 이런 컨텐츠 관련주들 또 네. 뭐 제작사 관련주들 뭐 이런 애들도 오늘 2%에서 한 5% 정도 여기도 약간 트레이딩 하는 데 있어서 빼놓지 않을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슈가 두 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요게 얼마나 또 이슈가 될지 좀 저는 좀 궁금한데 네. 플레이브 가상 아이돌 플레이브가 네. 음방에서 1위를 했습니다. 잠깐만. 가상 아이돌 네, 플레이브? 플레이브. 원래 아담 기억나시죠? 아담. 처음에 아담. 아담 근데 비슷한 그게 이제 사이버 가수. 그 발음 하나하나 바꿀 때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사실 조금 사양 쪽으로 넘어갔었는데 지금 요즘에는 이런 AI 기술이 굉장히 좋아지다 보니까 요 가상 아이돌 쪽에 대한 이 이슈가 어쨌든 굉장히 좀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주들 한 번 정도는 또 뭔가 꿈틀꿈틀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 눈물의 여왕 요거 이제 작가분이 굉장히 좀 히트작을 많이 내신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2회 만에 8.7%에서 굉장히 또 모처럼
좀 지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쪽이 조금 이슈가 있다 보니까 노는 쪽, 뭐 컨텐츠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도 이거에 연달아 좀 좋은 흐름도 나타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이제 뭐 애니는 사실 약간은 연관성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애니 쪽 관련된 쪽도 좀 움직이고, 뭐 이렇게 뭐 전반적으로 노는 쪽이 또 바닥권에서 한번 꿈틀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이슈가 커지면 또 이제 좀 확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또 사그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흐름들도 한번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묘는 어제 봤을 때 800만 넘었다고 파묘. 네, 그쵸. 들었는데 파묘 800만. 하지만 요거는 이제 약발이 많이 좀 떨어졌죠. 그렇죠. 뭐 쇼박스나 이런 건 뭐. 혹은 1000만을 예상하고 약간 1000만 되면 그때도 또 박수치고 한번 좀 매기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1000만을 넘기면은 그때 이제 뭐 한번 쇼박사 같은 종목은 또 급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때가 마지막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예, 빠르게 마지막에 먹는 게 제일 짜릿해. 그렇긴 하죠. 근데 타초를 잘 하셔야 되니까. 놀래다가. 그러다가 발목 잡히면 굉장히 힘드니까. 제가 생각하니까 이미 많은 분들이 또 생각을 같이 하고 있겠죠? 아니, 빠르면은 주말에 1000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네. 그 각도보다는 더 빠르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안 봤거든요. 알겠습니다. 아직 안 보셨고. 외국인이 지금 수급으로 보면은 코스피에서는 111억 플러스, 기관이 280억 마이너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300억 마이너스, 기관이 150억 마이너스. 두 분한테 요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요거 한 번만 정리를 하고 갈게요. 코스피가 0.5% 마이너스인데 하이닉스가 한 2, 3% 마이너스예요.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미국 증시 우리가 주말에 놀다가 그 뉴스를 봐서 그런지, 놀다가? 예, 뭐 나스닥이 올랐다가 갑자기 맞아가지고 폭포수처럼 떨어져서 마이너스 1%로 마감을 했다. 그 이게 약간 뭐 유튜브도 그렇고 뉴스에서도 뭔가 큰일 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왔어요. 우리나라 반도체들도 많이 좀 올라갔고. 김정일 본부장님, 오늘 장 봤을 때 생각보다 잘 버팁니까? 그래도? 전 덤덤하죠. 덤덤해요? 왜냐하면은 한국은 미국보다 아프면 하면 돼요. 아, 미국보다만 제 나면 채널에서 된다. 했지만 오늘 많이 걱정하는데 많이 가지고 가시면 분명히 털 거야. 그렇죠? 근데 저가 매수도 있을 것이고 네. 꼭 반도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말한 것처럼 한국 장 자체가 외국보다 아웃퍼폼할 거라는 기준을 갖기 때문에 제가 코덱스를 사라는 게 낫다. 코덱스 200이 낫다는 걸 하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반도체가 뭐 10% 이렇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반도체를 한 30% 이내로 30%를 가지고 가고 그다음에 나눠 가졌는데 장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한국 장은 포모가 오긴 했지만은 미국처럼 포모가 오진 않았거든. 그냥 기업 밸류압이 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네. 그리고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아직 살아 있어요. 그 맨 마지막으로 일본하고 비교한다 하잖아요. 네. 일본이 N 저에서 탈출한다. N 그거 3월 말이고 4월 달 네네. 하면은 한국을 롱하고 일본은 숏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걸 밸런스를 다시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수급이 외국인 입장에서 근본적으로 빠져나갈 수급이 당분간 4월까지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은 미국보다 언더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러면 괜찮다 살아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거든요. 아하. 제 구독자들한테 그거 형태로 가고 있어요. 그게 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 코덱스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2차 전지에서 살아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방산이 있을 수도 있고 아까 바이오 제약이 골고루 장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오늘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삼성전자를 제가 더 이상 네거티브하게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뉴트럴하게 보려고 합니다. 오, 삼성전자에 대한 뷰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그 바뀌었습니다. 자세한 거는 오늘 클로징 벨에서 얘기할 겁니다. 여기서도 예고편을 클로징 벨에서 말씀을 하나 말씀드린 게 주말에 뭐가 나오냐면은 그 파운드리 네, 시장에서 TSMC가 지금 57, 8%거든요. 네. 곧 60%가 넘어갈 것 같아요. 오. 삼성전자 2등이 더 쭈그라들거든. 10몇 프로까지 갔던 게 12%. 삼성전자가 16에서 좀 내려왔죠, 지금. 11% 갔는데 네. 10% 간다 네. 하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막 떠드니까 옆에 있는 다른 유튜브에서도 삼성전자 막 깨고 난리가 났어요. 최악이 나오고 네. 1분 기차도 별거 없다. 그런데 오늘 리포트가 나온 게 있어요. 리포트? 1분 시점에서 네. 반도체가 네. 비메모리가 적자를 맞는데 네. 메모리가 비메모리 적자를 메워서 상징적으로 흑자를 낼 수 있다. 그 4조 9천억 정도의 컨센서스 높은 이익이 영업이익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컨센서스 영업이익이 좀 올라간다 그러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많이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비했을 때 이 시가총에 대비했을 때 언더할 필요는 없고 중간 정도 가져간다. 기대가 없을 때 그런 정도로 더 이상 나쁘게 보지는 않겠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버티놈이 돼.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언제 반등하냐? 그리고 네. 지금 삼성전자 혼자 뭐 하냐? 왜 이렇게 동떨어져 있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그쵸. 기관론이 많으면 많을수록
바닥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얘기하는 또 지금 김장현 본부장님 리포트 보니까 지금보다는 더 나빠질 건 없고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거를 이따가 클로징벨에서 자세히 또 말씀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은 어때요? 시장 생각보다 좀 잘 버티나요? 네, 뭐 걱정했던 것보단? 네, 일단 뭐 잘 버티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아직까지는 근데 수급의 동향이 뭔가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서 그쵸. 그 부분에서의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에서 상승 종목수가 장 초반 대비했을 때는 한 100종목씩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더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고, 그 영향이 이제 하이닉스가 조금은 낙폭을 줄여서인 것 같긴 한데 다시 3%대로 좀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 초반에 이제 주말 동안에 있었던 이슈들 그리고 좀 기대감들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장은 한 9시 반 정도 넘어가면은 수급도 좀 보이고 좀 수급이 어디로 쏠리는지도 좀 명확하게 보일 것 같아서 그 부분까지는 뭐 아직까지는 예단하지 말자. 대신에 이제 수급이 쏠리는 쪽은 뭐 바이오라든지 이런 쪽 계속 쏠리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플레이하는 것은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비중이 포트에서 뭐 40% 50%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네. 30%까지 좀 줄이는 그런 전략이 유효한 것 같고. 근데 제가 네. 저는 게 네. 그 줄인다는 게 그 현금을 당장 늘리는 게 아니에요. 이 코덱스로 가거나 다른 섹터를 골고루 퍼질 필요가 있어요. 아, 현금화하라는 게 아니라 다른 섹터로. 현금화 비중은 원래 20-30%였잖아요. 네. 그거를 뭐 갑자기 40-50% 늘리면서 후퇴하는 장은 아니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아하. 거죠. 그 제가 반도체 빠진 게 코덱스 전체 장을 사든지 뭐 저기 방사를 사든지 뭐 바이오 제약을 사든지 이런 식으로 심지어 2차 전지에서 몇 가지 네. 분위기 좋은 거 그런 거 사든지 이렇게 스프레드가 필요하다 이런 필요할 수도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은 오늘 같은 장에서는 어떤 전략이 맞습니까? 트레이딩 하면서 그냥 비중 적게 해가지고 좀 노는 전략, 그리고 나머지 좀 길게 가지고 좋게 보는 종목들은 버티는 전략, 요게 유효합니까? 그렇죠. 네, 그 뭐 이미 비중을 뭐 이제 포트를 설정하신 비중에 대해서는 좀 조정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거기서는 홀딩 계속 유지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수익화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뭐 방산이라든지 변압기 오늘 또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변압기 쪽 뭐 이제 화장품 오늘 아이패밀리 SC 또 이제 전거래에 이어서 또 강한 흐름 나타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이제 뭐 바이오라든지 이렇게 지금 수급도 새롭게 붙으면서 떠오르고 있는 쪽 있잖아요. 뭐 코인 쪽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계속 매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저도 뭐 전체 50%를 전부 다 뭐 이제 그거를 그냥 가만두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좀 시장 가는 거에서 가능하신 분들은 좀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나는 그냥 포트적으로 중장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자금들 이제 뭐 코인으로도 조금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현금성 자산을 좀 많이 만들어 놓자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뭐 전략은 좀 비슷하지만 이제 본부장님 같은 경우는 국내 주식으로 좀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거고, 네. 저는 뭐 해외라든지 코인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렇게 좀 다양하게 펼쳐 놓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닌데?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뭐가 아닙니까? 한국을 더 좋아하는 건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가 좋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그 반도체 하더라도 미국하고 한국 섞여서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한국 말고 우리는 다른 나라, 그다음에 인도, 베트남 예를 들어서 네. 일본을 빼고 일본은 더 이상 쫓아가면 별거 없을 것 같고. 일본은 여기서 끝난 거. 그래서 미국의 속수가 됐던 내스닥이 됐던 일부하고, 네. 그다음에 인도하고 인도하고 뭐 저기 그 베트남 이런 쪽에 섞어서 하면은 한국의 비중이 전체 포트에 차지하는 비중은 제가 봤을 때는 50 이하 될 것 같아요. 50 정도 맥스. 그러니까 50 내에서 100을 했을 때 다시 현금 한 30% 하고 나머지는 투자한다. 35% 투자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우리 준충님께서 두산에너빌리티 무슨 일인가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찾아봤더니 한 7%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 원전에 대한 무언가가 있나요? 사우디 수주 소식. 사우디 수주. 네. 그 이슈 있습니다. 최대 복합 화력 발전소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1,500억 원 수준이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뭐 그런 관련된 이슈, 거기다가 지금 전력에서 어쨌든 이슈가 있으니까 뭐 네. 한국전력이라든지 뭐 대체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쪽, 뭐 원전이라든지 그런 쪽이 앞으로도 부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쪽이 아직 수급이 크게는 안 갔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사우디 복합 화력 기자재 공급에
참여를 한다. 규모는 한 1,500억 정도. 사실 이거는 뭐 규모에 비하면 뉴스도 아닌데 이것 네. 때문에 오를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전반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이런 필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 갔잖아요. 안 간 쪽에서의 뭐 변압기는 이미 너무 많이 가고 지금도 계속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뭐 그러면 이제 뭐 한국전력도 좀 수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네. 뭐 그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나머지 기타 에너지들 원에서도 그럼 우리나라 뭐 원전 계속 이거 밀고 있고 이제 해외에 대한 수출들도 뭐 나타날 거고 네. 웨스팅하우스도 결국엔 결과가 나올 거니까 그거만 되면 좀 우리나라 많이 풀리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엮여가면서 좀 이벤트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뭐 원전 이슈도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한전 기술도 오늘 6.4% 올라요. 이러면은 뭔가 원전이 좀 쉬어서 뭐 뉴스가 있어서 같이 쉰 것보다도 그쪽 관심이 생기는 거 맞아. 원전 쪽에? 그쪽으로. 예. 정책적으로 그쪽이 그 미국도 마찬가지로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그쪽으로 밀려고 하고 있으니까 아까 발언한 것처럼 큰 뉴스가 아니더라도 네. 그 방향성을 계속 확인해 주는 게 나오면은 주가의 그 어떤 그 위치에 따라서 두산에너비티가 아주 많이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관심을 가질 만한 위치에 있을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원전주 두산에너빌리티 두빌 7% 상승, 한전기술 6.4% 상승. YG 플러스도 오늘 5.8% 오르고. 약간 진짜 미국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네. 엔비디아 떨어지니까 일단은 쉬어가는 장세 확정 거기다가 약간 반도체가 눌리니까 그렇지. 다른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가벼운 찾아가는 종목들 거지. 그리고 그렇죠. 그동안 눌렸던 종목들이 오늘 살짝 위로 아래로 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컨셉의 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맞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은 어때요? 그러니까 두 분한테도 사실은 반도체를 비중을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고 네. 그 중에서는 흡프스프,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뭐 이런 SK 하이닉스 이쪽에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한미반도체 기준으로 네네. 지금 96,000원, 94,000원 뭐 이렇다고 치면 이게 8만 원이나 7만 원 쪽으로 다시 쭉 내려갈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되나요? 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봐서 10만 원 나올 때 저한테 물어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네네. 항상 어떤 일인지 모르지. 아, 그러니까 지금 9만 원, 5천원에 살 수도 있고 10만 원에 살 수도 있고 10만 원에 살 수도 있는데 네.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거는 누가 신의 영역이니까 모르는 거고 우리가 지금 장 얘기했는데 엔비디아가 왜 빠졌는지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뉴스 없었는지 그건 지금 얘기 안 하고 갖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그럴 정도로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고 부담이 많은 거예요. 사실은 한미반도체에 좋은 뉴스가 나온 게 있는데 주말에 금요일 날 우리 퇴근하고 나서 퇴근하는데 그거는 주가에 반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 많이 오른 거는 반발이기 때문에 이 반발이냐 지속이냐는 딱 입니다. 내가 오늘 말씀드렸을 때 한국의 대표주가 엔비디아보다 더 빠지지 않으면 여전히 살아있다. 엔비디아 얼마 빠졌죠? 한 5% 빠졌나? 네, 한 4% 정도 빠진 것 같은데. 좀 온거 보죠. 그러니까 고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거기서 밀리고 엔비디아가 오늘 더 빠진다. 오늘 빠진 것만큼 비슷하게 한 3-4% 더 빠진다. 네. 그러면 일시 조정 맞아요. 기간 조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하. 근데 오늘 만약에 3-4% 이렇게 더 빠지지 않으면은 그러면 이제 다시 반등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한미반도체는 뉴스가 나온 게 저번에 기사에 했는데 뭐가 나왔냐면은 얘네들이 이건 약간 복잡한데 네. 지금 HBM3 말고 HBM4 버전을 2026년부터 양산할 건데 네. 이게 우리가 적층한다 그러잖아요. 어느 단 적층을 넘어가면은 높이가 웨이퍼 두께가 커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그게 높이가 커지는 게 좀 부담이 되다 보니까 높이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결정이 났어요. 제이덱 회의라는 곳에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높이를 한정 상태에서는 12단, 16단으로 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보리드 본딩이라는 기술이 얘기됐었는데 하이보리드 본딩을 안 가고 그냥 기존에 있는 기술 가지고도 높이를 맞추는 정도로 높이에 대한 완화에 대한 결정이 났어요. JDK에서. 이것도 오해 말씀드리는데 보시면 보실 것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 그러면 한미반도체는 지금 본딩 그 MRMEF가 됐든 뭐가 됐든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본딩 간에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고 준비는 했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빠른 다음 기술로 가지 않아도 천천히 가도 된다는 부담감이 주는 거기 때문에 네. 긍정적인 거라서 한미반도체하고 하이닉스한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반증은 뭐냐? 그만큼 HBM3 다음에 HBM4로 가는 현재의 그 수요에 대해서 그 사용하는 커스터머들이 네.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게 중요하지. 그 어렵게 기술을 자꾸 어드밴스드 하는 거에 대한 위협. 기술을 어드밴스드 하게 되면 생산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지금 있는 기술 바탕으로 그냥 해. 라는 함의가
이 업체들 상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이 난 거로 보거든요. 금요일날 주가에 일부 반영됐을 수도 있지만은 그거는 긍정적인 건데 오늘 그런 건 반영이 안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HBM 수요 대비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계속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반영이 돼 있는 그런 결정이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추세적으로 8만 원, 7만 원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한국장 없죠. 그렇죠. 근데 그럴 가능성은 없다. 없다.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장 그렇고 오늘 만약에 미국장에서 어저께 금요일 빠진 것만큼 비스무리하게 빠진다면 네. 그거는 조정 맞아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도 얘기한 것처럼 반도체를 4, 50% 쉬는 게 아니고 네. 이제 골고루 약간 분바이를 해야 되고 올라갈 때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거죠. 근데 오늘 벌써 5% 빠진 상태에서 더 패느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비중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전 관련해서도 JM님께서 한국전력 원래 원전 최대 수혜주였는데 적자 이슈, 탈원전 정책으로 눌려 있었다는 언급이 있었다. 이제 흑자로 완벽히 돌기 시작했고 탈원전 정책이 완벽히 폐기돼서 누를 건덕지가 좀 사라졌다. 한전.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네요. 파지티브하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변압기 좋아하는 우리 보노 네. 형님,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재룡전기, LS 일렉트릭 다 잘 가고 있습니다. 네, 뭐 일단 변압기 쪽이 에너지 쪽에서 지금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HD 현대 같은 경우도 조금 눌렸을 때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던 것 같고 지금 그리고 이제 재룡전기나 LS 일렉트릭으로 좀 이제 후발주들의 순환매가 좀 나오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재룡전기도 뭐 지금 엄청나게 불을 뿜어주고 있고 좀 정말 이 LS 그룹의 2차전지 이벤트로 좀 답답하셨던 이제 여기서부터 좀 관심 있게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벌써 좀 이만큼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더 상승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부분부터는 또 굉장히 좀 강한 저항이 나올 수 있어서 네.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요것도 사실 조금씩은 이제 한 주씩 두 주씩 이제 팔면서 슬슬 팔 준비를 조금씩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충분히 상승 기준 나타날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두산 에너빌러티나 뭐 한국전력이나 뭐 이런 쪽으로 만약에 좀 최근에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한전기술이나 이런 것도 지금 좀 갈 텐데, 그러니까 요런 애들로 수급이 약간 옮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대장주인 HD 현대 일렉이 안 깨지는 과정 안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변압기는 사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산업적으로 저는 뭐 아직도 봐야 되는 룸이 정말 많다라고 보고는 있어서 대신 LS 일렉 같은 경우는 LS 그룹의 2차전지 관련된 이슈에 대한 물량이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소화돼서 움직이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게 아직까지 완벽하게 좀 털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왜냐면 나머지 세 종목은 다 전고점을 강하게 뚫었는데 그 종목만 못 들어서 그거는 조금은 더 보수적으로 보실 필요는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2차전지 말씀드리면은 네. 오늘 내가 지금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전고체 관련되는 전고체, 전고체. 삼성 SDI 필드에서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 삼성 SDI가 얼마나 버티느냐. 조정 받겠죠. 많이 올랐으니까. 그거 있고 또 한 가지는 서플라이 체인에서 양극재 말고 음극재? 음극재도 포함해서 이 전해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서플라이 체인을 골고루 갖고 있는 거. 아. 수직 계열화된 거. 네. 포스코홀딩스하고 LS 이게 굉장히 중요해 봐요. 제가 봤을 때는 포스코홀딩스도 괜찮지만 LS 같은 건 굉장히 의미 있게 좀 턴어라운드 분위기가 잡히기 때문에 넘버가 나오는 주식으로 가거든요. 넘버가 나오는 주식으로 가는데 LS 일렉트릭은 별로 변동성이 크다. 네. 그러면 LS를 살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LS 일렉트릭이 하나 하는 거하고 물론 이게 그 기업 그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이게 그 지주회사기 때문에 디스카운트가 있지만은 네. 아까 2차 전지 서플라이 체인에서의 가장 레거드가 LS였거든요. 옛날에 마치 포스코홀딩스가 한참 동안 안 간 거. 여러분 잘 기억 안 나시지만 작년 상반기 초반까지 얼마 안 간 게 포스코가 작년 초까지 안 갔거든요. 재작년 진짜 안 갔어요. 포텐셜이 있는데 네. 마치 LS가 그렇게 해왔던 시절이 커서 지금 10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LS가. 그래서 포텐셜이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LS가 가장 각광을 받을 잠재력이 뿜어지지가 않았다. 이런 관점에서 LS 일렉트릭까지 붙으면은 네. LS가 얼마나 가는지, SDI가 얼마나 버티니까 2차 전지에서는 더 관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한미반도체 말고. 한미반도체 말고. 알겠습니다. 지금 니케이는 근데 2.4%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월 11일 그 기준. YCC 컨트롤 금리 인상하는 거에 네네네. 대해서 얘기가 슬슬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오늘 가져온 것 중인데 이번 주에 뭐가 있냐면 짧게만. 짧게 네. 이번 주 일정 중에서 12일 날 CPI 있는 거 말고 네. 13일 날 일본의 주요 기업들이 노조와 임금 협상 결과가 발표됩니다. 네.
그게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그럼 BOJ의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인플레가 일본이 자신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 인상을 금리를 제로에서 빨리 제로로 탈출하는 거를 3월 달에 하느냐 4월 달에 하느냐 이거에 대한 힌트를 어떻게 주느냐는 게 초미의 관심이에요. 네. 그 지난주에 한번 일본이 한번 조정을 받았던 이유도 그거 우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태까지 엔저에 대한 이펙트가 또 완전히 많이 반영된 게 네. 반도체도 반영되고 도요타 반영됐다는 건데 임금 인상을 해주면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 금리 인상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13일날 일본 주요 기업의 노조하고의 협상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BOJ 금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가 얘기가 될 수 있고 그런 얘기가 지난주에 나왔고 오늘도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하창범 본부장님, 니케이 2.4% 빠지는 거 우리한테는 좀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봐야 돼요? 반도체가 오늘 굉장히 강한 상태에서 빠지면은 우리한테 많이 넘어오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전반적으로 고점에서 차익이 나오는 건지에 대한 그런 센티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이게 연속적으로 빠질 때,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엔비디아가 크게 조정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미국장이 좀 보합권이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 다음날 장 열었을 때 뭐 크게 움직임이 없는데 네. 니케이만 빠지면 그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단기 차익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YG가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증권사에서 좀 리포트들이 나왔나 봐요. 그래서 좀 확인을 해보긴 해봐야 될 텐데 이게 바닥권에서 지금 이 거래일 동안으로 해서 좀 상당히 좀 강하게 상승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게 막 추세적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단기 박스권 상단까지는 한번 노려볼 만한 자리는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 장투하시고 계신 분들에게도 조금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긴 하겠는데 어쨌든 뭐 YG 같은 경우도 지금 완전 막 무너졌다가 이제 막 반등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뭐 기술적인 반등들은 조금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아서 그런 것들에서의 매매는 한번 노려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일단 들고요. 지금 사실 반도체가 한번 쭉 쐈다가 살짝 쉬어갈지 말지 좀 결정하는 타이밍에서 엔터가 좀 네. 같이 와준다면 그래도 무언가 뭐 비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트레이딩 할 수 있는 하나의 섹터가 조금 늘어날 수도 있어서 네. 좋지 않을까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연속성이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겠고 네. YG가 지금 7% 오르는데 4월 1일에 베이비몬스터의 미니 앨범 여기에 이제 원래 아현이라는 멤버가 이분이 진짜 에이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빠진 걸로 했다가 이번 티저 공개된 거는 포함되는 걸로 실루엣이 나왔대요. 그래요? 예. 다시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의 센터다 뭐 이런 얘기가 그럼 있었는데 이유가 됐구나. 예,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에 실루엣만 싹 나와가지고 이제 컴백을 같이 하는 걸로 뭐 이렇게 됐나 봐요. 사실 뭐 근데 엔터에 엄청 아티스트 이게 그렇게 재료가 되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야 반도체가 쉬니까 그래. 조그만 거라도 그 조그만 거 임팩트가 있으면. 다른 거지. 예. 이게 어저께 나오는 거랑 오늘 나오는 거 다르듯이.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확실히 노는 쪽 좋은 것 같아요. 오늘 CJ, CGV도 그렇죠. 올라가고 그 스튜디오 드래곤 그 무거운 것도 좀 그동안 많이 움직이고 놀았잖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많이 수급 놀고 쉬었으니까 공백에 있는 좀 쪽에서의 플레이해야지. 약간 뭔가 좀 움직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현이라니까 아현동이라고 사이번 형님 이러는데 아현동이랑 전혀 상관없습니다요. 아현역이랑도 상관없어요. 아현 씨입니다. 오케이. 그럼 오늘 이따가 장 끝날 때까지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면 좋을지 하창한 본부장님부터? 네, 저는 뭐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쪽에서의 이제 수급 그 움직임에서 트레이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계속 좀 지겹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쪽이 계속 가니까 계속 움직여야죠. 뭐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방산이랑 그 다음에 변압기랑 화장품 색조 OEM 쪽, 그 오늘 아이패밀리 SC도 좀 세기 때문에 뭐 그런 쪽에서 계속 플레이 하시는 거 저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끝날 때 되게 급하게 비트코인도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7만 달러 돌파했기 때문에 분명 또 우리나라 장중에서도 비슷한 뭐 NFT라든지 이런 쪽도 계속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 계속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핵심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이제 이 저 PBR과 반도체와 중심으로 거긴 포트가 짜져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같은 거 이런 일부 쪽 움직임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로 보면 전고체 쪽 그러니까 딱 시장 자체가 크게 움직이는 테마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뭐 솔직히 이 지금 이제 주도주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은 엔터라든지 컨텐츠라든지 이쪽 올라갈 때 안 보셔도 상관없어요. 네. 오히려 수급을
그쪽으로 안 보내고 한번 갈 때 그냥 보내주시고 그냥 주도주 플레이 계속 순환매를 노리시는 게 그 시장 플레이 하실 때는 훨씬 더 유리하실 텐데 이제 거기서 수익을 많이 하고 이제 대부분이 좀 많이 높아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난 높은 거 좀 부담스러워 밑에서 반등 나가는 거 좀 노릴래 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엔터나 이런 것들은 좀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대신 요건 조금은 지금은 막 구조적으로 막 우상향 한다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기술적인 반등이 한번 좀 나와줄 자리이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좀 플레이로 일단은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 뭐 전체적인 포트의 변화는 오늘은 굳이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10시 지나서 갑자기 장이 내리꽂아서 1% 넘게 하락할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뭐 이제 선물 옵션 동시만기가 오늘 요번 주 목요일에 우리나라 거 있고 또 미국도 있거든요. 금요일에. 그래서 그런 수급 변동성이 사실 언제든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하되 대신에 이제 뭐 시장을 좀 끌어내고 있었던 엔비디아가 뭐 특별한 악재가 생겨서 박살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단순히 많이 오른 거의 차익이라고 보기 때문에 뭐 정말 진짜 증시에서 뭔가 부담이 생길 만한 요번 주에 뭐 CPI, PPI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오늘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큰 변동성이 만약에 나타났을 때는 좀 고민이 되시겠지만 일단은 조금 저는 홀딩 전략으로 보시는 게 아직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냥 네. 염두에만 두고 크게 신경을 쓰지 말자. 네네네. 김정현 본부장님은 어떠세요? 오늘의 전략 어떻게 그냥 가요? 덤덤하게 보시면 돼요. 덤덤하게 보면 된다. 포트를 333으로 했으면 아무 걱정 없어요. 333? 반도체 3. 그러니까 장상. 장 코스피 장을 사는 거야. 아, 장을 코덱스 산다. 예를 들어서 코덱스 대표적인 거. 네. 마음 편한 거. 그다음에 그거만큼 비슷하게 반도체 사고. 반도체 사고? 그다음에 그거만큼 되는 거를 나눠 사는 거죠. 바이오하고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하고 방산하고 기타 등등. 기타 등등. 이렇게 사면 그러면 현금화 30% 남거든요. 좀 더 보면 20% 이렇게 유지하면 되는 거고 금요일 날 올라갈 때 안 쫓아갔으면 됐죠. 그때 금요일 올라갈 때 쫓아가지 말았잖아요. 그쵸. 오늘 갔다 빠질 때 적으면 현금 만약에 40% 50% 있다. 이래서 그럼 오늘 사면 돼요. 뭐 사요? 한미? 아니 여러 가지 사면 돼요. 한미는 얘기 안 한다고 했잖아. 자꾸 한미 얘기해. 그러면 애널리스트 미국한테 너 엔비디아 어제 팔았는데 오늘 살래 내일 살래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바보 같은 질문 어떻게? 진행자한테 대놓고 바보 같은 질문이라 저도 알아요. 바보 같은 질문인 거. 맞아요. 미안해요. 누가 그러는데 나타내는데 그 테슬라가 1년 3개월 동안에 많이 오를 때 1,400% 올랐어요. 테슬라가 그렇죠. 꼬꾸라지 지금 이게 그 엔비디아가 지금 1년 3개월 정도 바닥에서 시작해서 800% 오르고 지금 처음으로 의미 있게 꼬꾸라지게 내려간 거예요. 아니 그럼 언제든지 누군지 팔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지. 근데 이런 말씀 드릴게요. 누가 자꾸 물어보는데 한국에 무슨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뭐 가온 칩셋 뭐 저기 칩셋 미디어 뭐 하면 다 얘기하는데 왜 엔비디아 꼽히면 이게 포몬이 아니냐 여러분들이 물어봐요. 그 친구들한테 이게 지금 PER이 35배예요. 네. 내려가서 엔비디아가 이거보다 높은 주식이 참 많아요 대한민국에. 많죠. 그럼 여러분들 그거 사실 때는 엔비디아가 꼬꾸라졌다 계속 간다 그러면 이거 주식도 사면 안 돼. 그렇죠. 기준이 그렇다면. 기준사는 거고 암홀딩스가 암홀딩스 우리 그 IP 이 회사가 PER이 아닙니다 이거는 PSR이 지금 40배 되고 있다고. 네네. 그러면 한국의 조그만 IP 회사들이 얼마나 잘봤자 그 PSR을 20배 이상 줄 수 있는 어렵겠죠. 그렇죠. 미친 진짜 포모들은 25배 갈지 모르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네네. 진짜 25배 갈지 모르지만 20배 가면 우리 차는 거거든. 25년 거 땡겼을 때. 그렇죠. 그건지 아닌지 보고 하시라고. 기준을 그렇게 세우고. 근데 그거 했다가 이제 오늘 빠지고 내일 빠지잖아요. 만약에 진짜 내가 개인적이면 좀 살 수 있겠지.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번호도 알고 민지도 알고 민투도 하는 이런 상황이면은 그런 주식을 포트에 40% 50% 싣는 건 지금 상황에서 지난주 구매사에 무리라고 해서 분바이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 분바이 분배로 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배분. 분배하고 배분을 배분이 못하는 좋죠. 거야. 배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37분 9만 원 초반 가면은 9만 원 초반 가면은 9만 원 초반 물어보니까 한 명 더 쳐. 물어보니까 9만 원 바보 같은 질문이라면서요. 혹시 9만 원 초반 가면은 나도 사고 싶은 마음 생길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살 사람이 생길 겁니다. 와, 개런티. 진짜 못 사겠던데. 살 거야 아마. 사는 사람 생길 겁니다. 비싸던데. 다른 데도 비싸지. 있으니까. 굳이 뭐. 굳이 안 건드리지. 생기니까 이게 팍팍팍 이렇게 떨어져서 8만 원 가느냐 이런 7만 원 가느냐 하는 그렇죠. 내 생각에는 이게 뭐 4월 되기 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나오고 뭐 이렇게 발표되고 뭐 금지 인하 안 하고 이런 나오기 전에는 이상 나오기 전에 그렇게까지 그렇게 빨리 내려갈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김장현 본부장님은 꺾이는 장이 아니다. 이거 하창원 본부장님도 계속 얘기를 했던 거고 꺾이는 장 아니다.
계속 외국인들이 수급이 왔다 갔다 하고 살짝 네. 팔고 살짝 사고 이럴 수는 있어도 시장을 내리꽂는 장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먹을 수 있을 때 플레이를 많이 해놓는 게 좋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거고 엔비디아가 그렇게 뭐 장중에 하락폭까지 합치면 한 10% 떨어졌어도 그거 상관없다. 어차피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가 있는 거니까 크게 신경 쓸 거 없고 오늘 몇 퍼센트 하락하더라도 기간 조정의 개념이니까 가격 조정의 개념이 아니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다까지가 지금 오늘 아침까지의 뷰. 오늘 만약에 엔비디아가 그거 비슷하게 빠지면 그건 조정이야. 그러면 한국의 IT가 나머지 다 조정이야. 그럴 수 네, 있기 때문에 비중은 30% 이상 갖는 건 조금 유리스크하다고 전체적으로. 알겠습니다. 이러다가 여러분 이따가 3시 반에 왔는데 갑자기 2% 빠져 있고 막 뭐 코스닥 코스피가 그런 게 이러면 없어. 또 뷰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거 시장 따라서 유동적인 거예요. 그럴 확률 없습니다. 그럴 확률 없습니다. 이따가 3시 반에 만약에 순서 나오게 있어. 1-2% 하락하면 들어오셔서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김장훈 2.5%? 아, 그럴 일 없어. 그럴 일 그럴 없어요. 수가 없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돈 벌고 싶으면 얼마나 하는데. 자, 그러면은 9시 40분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이 0.3% 마이너스, 코스피가 0.7% 마이너스로 진행이 되고 있고 아까랑 크게 별다른 거는 없습니다. 지금 뭐 하락하는 쪽은 역시나 이제 반도체 쪽, 증권, 보험 이쪽이 살짝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상승하는 섹터는 역시나 헬스케어 쪽이 조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 변압기도 잘 가고 있고요. 노는 원전 잘 가고 있고 노는 주식, 뭐 컨텐츠주, 네. 뭐 게임도 그렇고 게임은 또 비트코인 관련해서도 그렇죠. 여러 가지가 네. 있고 엔터 잘 가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도 좀 버티지 2차 않아요? 전지, 전고체, 예, 전고체 쪽. 전고체, 전고체 쪽. 예, 버티고 있고.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많이 하락하는 게 역시 반도체. 반도체가 제일 많이 떨어지죠. 뭐 EST, 엑시콘 뭐 이런 애들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나마 버티는 애들이 뭐 네페스아크 한 2% 상승, 두산 테스나 1.3% 상승. 아, 그 요 두산 정도. 테스나하고 이쪽은 뉴스가 나온 게 있어요. 네. 소니가 CMOS 이미지 센서 반도체 휴대폰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 하는데 그게 1등이거든. 50%, 삼성이 10%인데 얘네가 한국 공장에서 한국에 네. 패키징 그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파트너를 구한대요. 그 기사에 나왔어. 파트너에 대한 게 당연히 누가 있겠어. 하나마이크론이 됐든 두산 테스나가 됐든 네. 뭐 LB세미콘 자회사가 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주식들이 좀 오늘 같은 날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 말이 되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뭐 9시 40분 지나고 있으니까 48분에 가셔야 되나요? 아니요. 49분? 48분 누가 가셔야 돼요? 이쪽 접니다. 네, 49분, 49분. 48분 9분. 오케이. 네, 8분. 자, 그럼 오늘 장 마지막까지 지금 눌려 있는데 우리가 좀 노려볼 만한 픽 하나 있으면, 혹은 지금 가고 있지만 더 잘 갈 것 같은 픽이 하나 있으면, 혹은 지금 잘 가고 있지만 조심해야 되는 픽 하나를 준다면, 요건 캐주얼하게 가는 겁니다. 이거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변압기. 변압기. 변압기 여전히 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근데 뭐 봐야 될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사실 매매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좀 좋은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저는 이제 전고체는 조금 조심해보자. 단기적으로는 전고체는 물론 뭐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지금 이게 시장이 어쨌든 관심의 집중도가 전고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들만의 플레이가 좀 많이 나올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단기적으로 시세가 또 많이 나왔으니까 한번 조금 쉬어가는 흐름들이 오히려 그 자금들을 지금 바이오로 옮기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변압기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그렇게 좀 일단 하나하나씩 좀 꼽아 보겠습니다. 전고체 관련해서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불을 뿜었던 게 레이크머티. 오늘 1.3% 정도 오르기는 하지만 요거는 많이 전고체는 일단은 좀 조심하자 네. 쪽으로. 네, 뭐 삼성 추가로 SDI도 지금 빠지고 오늘은 좀 있죠. 쉬고 있죠. 네, 한 네. 2.7%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 전고체 41만 4,500원. 버티는 건 CIS 정도 버틸 거야. CIS. 2차 전지 전체적으로 LS가 버티고. 그쵸. 근데 CIS도 전고점 근처여서 네. CIS는 사람들이 이제 컨센서스 잡혔어요. 그건 이제 가는 거예요. CIS 이제 간다고요? 근데 왜 조심하라고? 간다고. 간다고요, 이제? CIS하고 LS가 가장 핫한 종목 중에 하나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SDI도 괜찮고, 근데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눌림목이 올 수 있는 타이밍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보면은 밸런스드 포트폴리오가 필요하고 밸런스된. 한국장이 빠지지 않는다. 네. 미국보다 언더퍼폼 안 한다고 가정하면 네. 1% 이상 빠지지 않으면은 한국장 코덱스를 사는 것도 괜찮아요. 그건 은행주나 자동차주나 이런 것들도 금방 무너질 세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액기가 있으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광산이라든지 심지어 조선이라든지 네. 이런 거 다 플레이를 빨리빨리 할 수 있지. 헷갈리면 그냥 코덱스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오케이. CIS 오늘도 한 3.7%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김정현 본부장님은 어떠십니까? 오늘 가고 있는데 더 잘 갈? 혹은 지금 가고 있지만 조금 조심하자? 지금 혹은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을 와치하고 있죠. CIS. CIS가 얼마나 가는지, LS가 얼마나 가는지, 그다음에 LS. 한미 반도체가 과연 5% 이내로 빠지는지. 음. 저기 누구지? 엔비디아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 엔비디아 빠지는 것보다 덜 빠지면 되거든요. 한미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네. 그러면 장은 살아 있는 거예요. 아, 그쪽 반도체는 살아 있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한미 반도체가 지금 마이너스 3.3%. 아, 그래요?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비슷하겠지. 3.몇%. 2.6% 마이너스. 이 만약 정도면 세이프? 이렇게 가면 세이프한 거야. 그러면 오늘 세이프한 게 아니고 그러면은 엔비디아가 오늘 더 어제보다 지난주 금요일보다 더 빠지지 않으면은 일시적인 조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요거는 어떻습니까? 엔비디아 985달러 선 갔다가 네. 이제 1000달러 넘을랑 말랑 하니까 갑자기 때려 박아가지고 쭉 내렸단 말이에요. 요거는 기계적으로 판 거야. 기계적으로 판 건데. 980자 딱 갖다 놓고 누가 탁 파니까 얘도 팔고 쟤도 팔고 그리고 임원이 팔았잖아. 좋은데 그러면 이게 조금 더 기술적으로 눌릴 가능성도 엔비디아도 있다고 봐야 돼요? 그거는 기술. 사실 1000달러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상징이죠. 한 쉽지는 않을 것 번에 같은데. 1000달러 안착 못합니다. 전 잘 모르니까 네. 마치 저기 한미반도체 네 돈 가지고 5천만 원 가지고 한미반도체 지금 주가 살래. 한미반도체 10만 원에서 네네. 엔비디아 1950% 살래라고 나한테 물어보면 똑같거든요. 네네네. 내가 그걸 강요당할 이유는 없지. 어. 저도 당연히 아까 말했잖아요. 포트는 나눠서 한다고.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35%밖에 안 한다니까. 근데 그걸 물어보면 안 되는 거고. 오케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 거냐, 파는 사람이 있는데 살 사람도 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에코프로 HN 왜 지금 쏘나요? 이런데 에코프로 HN이 에코프로 HN? 17%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있어요? 클로징 벨 때 알아오겠습니다. 에코프로 HN? 뉴스도 못 봤는데. 이야. 에코프로 BM이 아니고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도 아니고 에코프로 HN만 HN. 오는 거죠. 어. 그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에코프로 HN. 와, 서울전자통신도 25%. 이거 서울전자통신은 뭐예요? 이게 뭔 종목이야? 그냥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예 모르는 종목인데. 열심히 서울전자통신? 지분 일단 뭐, 네. 에코프로 HN 16% 급등, 그건 7만 알아봐야 원 되겠네. 재돌파. 에코프로의 환경사업 부문이 일적 분할된 회사. 이건 다 아는 얘기죠. 오케이. 아는 얘기지. 특별한 뉴스 없는데. 특별한 이슈는 저는 폐배터리 이슈. 폐배터리 그럼 성일 하이텍 이런 거 그런 거야? 그런 것도 오르나? 모르겠네요. 무슨 하이텍 있잖아요. 그런 거. 우리 또 성일 하이텍은 1% 마이너스인데. 걔네만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찾아봐야 될 무슨 것 일이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46분 지나고 있고요. 하창원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시황 살짝 짚어주시면서 네. 이 일정도 뭐 있죠 이번 주? 이번 주가 뭐 많아요. CPI랑 PPI도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 대선도 있고. 러시아 대선. 네. 사실 상관없잖아. 어차피 푸틴 되는 거 아니에요? 관계 없어. 그래도 지지율 98%에서 푸틴 되는 건데. 65도 아니고. 그래도 확인해야 되고. 일정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많은데 제가 그걸 새벽에 정리해 놓긴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따가 클로징별 오시면 제가 그 장표로 해가지고 네, 말씀을 가시죠. 알방송 잠깐 할게요. 소리예요? 아니 그 장표에 잘 정리되어 있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CPI. CPI, PPI 그렇죠. 그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3월 19일, 그러니까 다음 주 요맘때쯤에는 중요하지. 엔비디아의 GPU 컨퍼런스 18일. 우리들은 19일. 18일. 아, 오케이. 그다음에 18, 19일. 마이크론 실적? 21일. 마이크론 실적 21일. 20일. 21일. 그래서 다음 주 초중반 해서는 역시 반도체에 대한 그런 분기점 확인하고 가자. 요게 있을 것 같아서. 그때 뭔가 나쁜 뉴스 나면 그때는 의미 있게 방향성을 좋은 방향이건 나쁜 방향이건 틀 수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저처럼 약간 쫄보 마인드이신 분들은 그 확인하고 하겠죠. 이번 주에 살짝씩 그쵸, 좀 미리미리 정리해도 좀, 나쁘지 않을 네, 것 나쁘지 같아요. 않죠. 네. 다음 주에 또 변동성 싫으시면 네, 그러시죠. 많이 수익을 내셨으면 또 빨리빨리 또 챙기는 게 그렇지. 한참 또 기다리고 있다가 존버한다고 기다리면 그 다음 달 되면은 또 뉴스가 바뀌어 있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그게 있어요. 주도로 끌어갈 상황들이 만약에 약간 애매하면은 시장을 사는 거라니까. 아, 한국에서 무슨 말인지 알죠? 네네. 코덱스도 코스피가 됐든 그걸 사면 안전하잖아요. 혹시 안 갖고 있더라도 올라가면 갖고 있을 수 있으니까. 오케이. 자, 알겠습니다. 47분 지나고 있고요. 하정원 본부장님 살짝만 시황
네. 짚어주시고 그렇게 하고 가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코스닥이 보합권으로 올라온 상황이고요. 네. 좀 낙폭을 자꾸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도 0.45% 하락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장 초반 대비했을 때 상승 종목 수가 일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외국인도 이제 순매수 부분을 좀 바뀌고 있는데 이게 점점 확대가 되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큰 흐름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에서 선물 쪽에서 이런 흐름들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하락폭이 나오던 쪽에서의 좀 상승들이 커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엔터가 조금씩 상승폭을 좀 키워주고 있고요. 뭐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수급 쏠리는 엔킴 같은 경우는 초반에 말씀드릴 때가 4%인데 벌써 21%까지 올라갔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급 쏠리는 쪽은 그러니까 우리가 트레이딩 할 때는 지금 너무나도 좋은 시장인데 보시면은 최근에 뭐 반도체라든지 이렇게 상위 종목군들 쭉 보면 원래 딱 테마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좀 어느 정도 많이 내려와야지 뭐 바이오라든지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산업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큰 수급이 지금 다른 쪽으로 쭉 뿌려져 나가면서 다양한 산업군들에서 이제 순환매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시장 자체는 굉장히 좀 기술적이고 좀 트레이딩이고 또 산업군들에서 좀 정해놓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산업이 정해놓은 상황에서 순환매를 노리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장이 여전히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하락 쪽을 봤을 때도 좀 최근에 많이 올랐었던 뭐 이제 정거래일에 뭐 속해 쪽 굉장히 강했는데 오늘 좀 개파락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많이 올라갔었던 쪽에서의 좀 단기적인 차익이 나타나고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시장 저서블랑케님께서 민준님 3전 줍줍 물어봐 주세요 말씀하셨는데 그 클로징벨 오시면은 저희가 한참 그런 얘기 하니까 이렇게 할게요. 많이 3전을 지금 상태에서는 팔 필요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클로징벨 오셔서 그때 말씀하시면 합시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9시 49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여러 가지 전략을 잘 세워 보시면서 방어적인 전략? 뭐 먼저 가세요. 먼저. 저희가 클로징 할 때. 저희 좀만 더 하다 갈게요. 여러분 좀만 더 해야 되죠? 네, 먼저 가세요. 여기 저기 뭐야? 딴 데 가셔야 돼 가지고. 하여튼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바빠요, 바빠. 네? 참 바쁩니다. 네. 그냥 밑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이따 봬요. 자, 오케이. 근데 일정 잠깐 못한 거 보여드릴게. 네. 딱 보여드릴게. 자, 여러분 일단은 정규 방송 끝. 여기서 이제 더 보시고. 일하셔야 될 분은 일하시고 수익 낼 분 내세요. 저희 둘이 좀 이야기 좀 할게요. 어떤 거? 주요 중요한 일정. 이야기. 이번 주 일정. 이번 주 일정. 표 이거 딱 보세요. 아까 네. 짚어주시다 말았죠. 네네네. 이번 주 일정 아까 그러니까 CPI. 12일 날, 13일 아침인데 네. 근원 CPI가 3.7%가 예상되고 있어요. 이 예상은 잘못됐습니다. 전월 달에 3.9였거든요. 내려간다고 보고 있어요. 네네. 이거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주요 기업 노조 협상 이거 미국 일본에 중요하다 얘기했잖아요. 그 BOJ한테 네네. BOJ가 결정하는 건 3월 19일이야 다음 주에 이것도 3월 19일이야. 이번 주에 노조하고 임금 협상하는 거 이거 중요하고 PPI, CPI 다음에 PPI 나오는 거 약간 올라간다고 보고 있어요. 아니 근데 저 살짝 이해가 안 돼서 주요 기업이 노조와 협상을 하는 거에 있어서 임금을 올린다고 하면 BOJ 금리에 어떻게 영향을 금리를 주는 올려야 겁니까? 될 그 자극을 더 빨리 받는 거죠. 정당화. 아. 인플레 핵심이 임금이 되잖아요. 우리 서비스 할 때.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가면 인플레를 자극하니까. 춘투. 그것 때문에 13일 날 있고 19일 날 영향이 미칠까? 근데 미칠 거라고 보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서 네.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지금 일본은 사실은 인플레를 오히려 만년 디플레였으니까 그렇죠. 인플레를 오히려 반가워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YCC 저 컨트롤 하면서도 인플레를 좀 잡고 싶어하는 그런 수요도 슬슬 생기고 있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YCC를 놔줘야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금리를 제로해서 0.15은 이게 올려줘야면서 그 인플레를 좀 잡겠다는 이런 식의 의지를 보여주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걔는 디플레가 아니고 인플레를 그렇죠. 용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N저로 향유했던 주식시장의 그렇죠. 핫한 달궈진 것이 네. 오히려 약간 식지 않을까라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나 다른 쪽에서 바라보는 거고 일본 주식을 좋게 보는 사람들은 아니야. 금리를 약간 올려도 그만큼 스트롱하기 때문에 일본 주식은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를 봐야 되는 거죠. 아하.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해했어요. 그리고요? 그리고 저게 언제라고? 13일? 오늘 13일이고 그거에 대한 BOJ 미팅은 19일. 19일. 다음 주 BOJ도 있고 엔비디아도 있고 마이크론도 있고 다음 주 많아. 그러면 이번 주에 대충 어떻게 싹 좀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싹 좀 하는데 리스크가 있으면은 시장을 사고
현금을 30일 할 것이냐 그것만 결정하면 되고 어느 특정 섹터를 단기 플레이로 오늘 샀다가 금요일 팔고 오늘 샀다가 수요일 팔고 이런 거 알아서 하시고 알아서 하고. 그거 알았잖아요. 아까 잊혀져 따라가기 애매하다고 그러셨는데 뭐 그런 분은 안 따라가면 되는 거고 그 바이오를 할 것인지 방사할 것인지 근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해봤자 별거 없을 거예요. 그냥 장을 사고 한국장이 언도 하냐 안 하냐 이걸 봐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안 한다. 언도 안 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런 흐름으로 가면은 미국보다 언도 안 해요. 그럼 외국인이 알잖아요. 이거 한번 그 마지막 이 그림 네네. 이게 뭔지 아세요? 외국인의 순매수 그림이에요. 외국인의 순매수 그림. 연도간. 연도별로 2024년 벌써 저렇게 올라왔네요. 이게 무슨 시장?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일본입니다. 일본이에요? 일본의 작년에 이게 뭐 10억, 100억, 1000억, 조조 2조인가 3조 원 가까이 샀거든요. 3조 N. 네네. 그러니까 거의 30조 산 거지. 네. 뭐 왜 때문에 샀어요? 밸류. 그래. 그리고 올해 또 샀잖아 지금. 그렇죠. 20조. 네. 대한민국 16조 사고 나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못 빠져나와. 일본에 이걸 봤기 때문에. 한국 10조 못 빠져나온다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기 하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오케이. 두 가지.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런 자세한 이야기들 그리고 또 이따가 장 끝났을 때 이거 장이 생각보다는 요렇게 변했네 혹은 요대로 맞췄네 이런 거를 좀 리뷰하면서 조금 더 딥한 인사이트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이따가 3시 20분에 클로징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D님도 아침부터 고생하셔서 빨리 쉬셔야 되니까 저희가 원래 50분까지인데 5분 더 했어. 네, 55분까지. 제가 늦어서. 저희는 사실 집에 안 가고 싶어요. 계속 여기 하루 종일 떠들고 하루 종일? 싶은데 밥 먹고 또 뒤에도 프로그램도 예, 있고 예, 예. 또 하셔야 되니까.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고요. 오늘도 잘 버티시고 수익 많이 내시고 진심으로 응원 드립니다. 3시 20분에 살아남으셔서 좋은 아이디어 공유할 수 있는 클로징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장 안 무너집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장 안 무너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랬는데 2% 떨어진다. 그럼 들어오셔서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도망갈 거야. 자, 그러면 저희는 클로징벨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